전 시간에 수동태 이론 배웠고 이제 여러분들 그 방법 얘기해주고 이제 풀어볼 시간 줬으니까 이제 맞춰가면서 하나씩 확인들 해보세요. 그 전 시간에 푸는 순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한 번씩 확인을 해봐요. 자, 1번은 더 베어가 목적어라고 그랬고요. 3형식 문장이에요. 4번은 코리안 포크송 요게 목적어예요. 역시 3형식 문장이고. 자, 이제 수동태로 고칠 거예요. 자, 1번 더 베어를 주어로 보내요. 그 다음 동사를 BPP로 써요. 그런데 문장의 동사가 killed, ed가 붙었으니까 시제가 과거잖아요. 그래서 비동사를 쓸 때 과거형으로 써요. bear가 단수니까 답은 was. 그리고 과거분사 killed. 바로 이게 수동태 형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분사 앞에 있는 비동사가 시제를 결정해 준다. killed가 과거니까 was도 과거. 이렇게. 그 다음 능동태 주어를 문장 맨 뒤로 빼는데 전사 by를 쓰고 그 다음에 목적격 them. 자, 요게 답이에요. 윗문장이 능동태, 아랫문장이 수동태. 자, 이제 해석이요. 그들은 그 곰을 죽였다. 아랫문장, 그 곰은 그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한 번 더, 그 곰은 그들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아랫문장이 수동태, 윗문장이 능동태. 뜻은 똑같다고 했어요. 자, 다음 4번. 목적어를 이렇게 찾았죠?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요. 코리안 포크 송. 그 다음 능동태 시제가 will sing, 미래죠? 이제 수동태를 BPP로 쓸 차례 아니에요? 비동사의 시제를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위에가 미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미래를 써야지. will, be 이렇게. 그 다음에 sing, 3단 변화가 sing, sang, sung. 그래서 과거분사 sung. 이렇게. 한 번만 다시 봐요. 과거분사 앞에 있는 비동사가 능동태의 시제를 결정한다. 과거분사 앞에 있는 비동사의 시제를 읽으면 미래구나 나오잖아. 그러니까 미래, 이것도 미래. 이렇게. 그리고 주어, 맨 뒤로 빼서 by, her. 이게 정답이에요. 자, 해석이요. 윗문장. 포크송이라는 게 뭐냐면 대중가요예요. 한국의 대중가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가요 이래버리면 되죠. 그 여자는 가요를 부를 것이다. 가요가 그녀에 의해 불리워질 것이다. 이렇게. 한 번만 더. 그녀는 한국 가요를 부를 예정이다. 다음 문장. 한국 가요가 그녀에 의해 불리워질 예정이다. 이렇게. 이게 수동태. 자, 그러면 예전에 그 핵심 기초 얘기를 할 때도 했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요령 같은 걸 한 번만 다시 들어봐요. 우리가 이제 그 핵심 기초에서 이런 걸 했었거든요. 긍정문 고치고 의문문 고치는 거.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문장이 사실은 긍정문이었는데 그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고치는 연습을 배웠잖아요. 또 평서문이었던 것을 평서문, 감탄문으로 바꾸는 연습했잖아요. 또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고치는 연습들을 했죠. 이런 거 하면서 분명히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던 문장이 이런 문장이었는데 이제 부정문 고치는 방법, 의문문 고치는 방법, 감탄문 고치는 방법 하면서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을 새롭게 배웠죠. 배웠는데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새롭게 배웠으니까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지만 여기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익숙해지려면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고치고 나서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고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평서문을 감탄문으로 고치고 딱 끝내버리면 안 되고 그러면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감탄문을 다시 평서문으로 고칠 줄 알아야 완벽하게 과정이 끝나요.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고칠 줄 알고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고칠 줄 알아야 과정이 완벽하게 끝나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방금 전 시간에 가정법을 배우면서 또는 이제 이런 것도요. 문장 형식하면서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꾸고 5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면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꿨으면 그 3형식을 다시 4형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지. 5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배웠으면 그 3형식을 5형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두 문장이 다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귀찮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돼요. 방금 전 시간에 직설법이라는 문장을 가정법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이제 연습을 했어. 이걸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고 가정법을 다시 직설법으로 고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 문장 능동태를 수동태로 고치는 연습을 했죠. 수동태를 다시 능동태로 고치는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익숙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들이 과정이 귀찮더라도 다시 원래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들을 해야 이 과정이 하나씩 여러분들이 완성이 돼서 익숙해지는 거지. 그냥 새로운 문장만 하나 딱 배우고 나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완전히 반쪽짜리 공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급한 마음에 자꾸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초적인 게 배웠지만 머릿속에 남아있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실력이 안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급하거나 귀찮아서 원래 문장으로 고치는 연습을 안 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영어가 안 느는 거야. 똑같이 남들하고 똑같이 배웠는데 왜 나는 안 늘고 옆 사람은 느냐. 바로 이런 귀찮지만 이런 과정을 한 사람들은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배우면 그 문장을 가지고 자꾸 해석하는 연습도 같이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다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어 문장을 보고 해석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문법 문제만 딱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고 문법 문제는 기본적으로 쉽게 맞출 수 있고요. 독해 문제를 하려면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을 하려면 모든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원리를.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이렇게 문장 전환 연습을 하는 이유가 이런 문장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근데 이런 것을 귀찮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적혀 있으면 눈으로만 보고 여러분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는 하겠지. 그런데 막상 필요할 때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찮지만 바로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거쳐줘야 그 다음에는 공부한 만큼 그대로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쌓이는 거니까 그런 연습들을 바로 기초 문장을 하면서 이런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풀어보라는 순서대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꿔봤죠. 이제는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고치는 연습을 이제 해요. 자, 그러면 문장 분석부터 또 할 테니까 보세요. 3번 was broken 그리고 by 플러스 목적격 완벽한 수동태구나 이렇게. 6번 BPP 그리고 by 플러스 목적격 완벽한 수동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능동태로 고치는 거라고. 이제 과정을 거꾸로 하면서 가는 거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이 문장들이 익숙해지는 거라고요. 자, 이제 해요. 수동태라는 거 확인했죠. 그러면 by를 찾았잖아. by를 없애. 그리고 여기 힘이 원래 능동태 주어였잖아요. 그러면 by를 없애고 힘을 주어 자리로 보내. 그럼 여기는 이제 주어 자리니까 또 주격으로 이렇게 고쳐. 그 다음 BPP가 수동태인데 비동사는 능동태의 시제를 결정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비동사를 없애. 그리고 뭘 기억하냐면 시제를 기억해. 과거. 그리고 broken의 과거형을 여기다 써요. broke. 이렇게. 마지막 수동태의 주어는 능동태의 목적어다. 이걸 자꾸 외우면서 해요. 여기 다시 보세요.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된 거 아니에요.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된 거잖아. 자, 여기 다시 와요. 그래서 수동태의 주어는 능동태의 목적어로 바로 넣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This window. 자,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러면서 윗문장도 아랫문장도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지. 윗문장이요.
이 창문은 그에 의해 깨졌다. 아래 문장 그는 이 창문을 깼다. 이 창문을 부셨다. 자, 6번 능동태로 고쳐요. 보니까 by 나왔죠? by를 없애고 미스터 리를 주어로 보내요. 그 다음 BPP에서 비동사를 없애고 시제를 기억해. 현재 시제. 그래서 total을 여기다 현재로 써요. 그런데 주어가 3인칭 단수고 현재니까 es를 붙여요. 이렇게. 그 다음 수동태의 주어는 능동태의 목적어.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할 게 여기도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English 앞에다가 us를 쓰냐 뒤에다가 쓰냐 바로 그때 이 생각을 하면 되지. we는 사람이고 English는 사물 아니에요. 우리 이건 영어. 그러면 이게 바로 사형식 문장이었겠지. 사람, 사물 이렇게 와야지. 그래서 수동태의 주어를 바로 여기다가 목적어로 그리고 원래 있던 목적어는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원래 문장이 사형식 문장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미스터 리는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다. 미스터 리, 이 선생님은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이걸 수동태로 고친 게 이거. 우리는 이 선생님에게 영어를 배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본 수업을 듣게 되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되는 설명이 나오는데 그런 설명을 이제 하나씩 이해를 해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 문제를 접근할 때도 훨씬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문장이 남았는데 두 문장은 다시 능동태를 수동태로 고치는 거거든요. 근데 두 문장이 뭐냐면 2번과 5번인데 의문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해봐서 알겠지만 의문문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고칠 때 조금 또 까다롭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어렵다는 걸.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쉬운 문장 능동태 2개를 수동태 고치는 연습하고 그 다음에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고치는 연습도 하고 요거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이제 다시 또 능동태 문장 2문장으로 갈 건데 지금 막상 해보니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요걸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잘 못했던 학생들은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봐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또 들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접 한번 해보라고 한 건데 의문문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고쳐라. 그러면 바로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의문문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고쳐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이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먼저 고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마다 의문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문문을 다시 평서문으로 고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가정법을 할 때 긍정문은 부정문,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고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데서 실수가 나오면 가정법 공부를 못 하잖아. 지금 이거 할 때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고쳐라는데 못 고쳐버리면 지금 수동태 배우다가 다시 공부를 완전히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꼬여버린다 이 말이지. 근데 귀찮아도 연습을 한 사람들은 이거 고칠 때 별로 실수 없이 할 수 있을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고쳐요. 두 번째, 그 평서문을 수동태로 고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세 번째, 요 수동태 문장을 의문문으로 고쳐. 이러면 정답이 돼요. 이게 바로 의문문 수동태 문장인 거예요. 귀찮아도 여러분들이 요 과정을 밟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런 과정이 그냥 머릿속에 딱 잡혀. 그래서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나중 얘기야, 나중 얘기. 자, 또 이것도 하나 적어놔요. 그래, 이제 답이 나왔다고 해요. 그럼 이건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해야지. 의문문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고치는 연습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귀찮아도 하라고 그랬잖아, 방금. 그래서 이제 또 그 방법을 적어놔요. 똑같아요. 의문문 수동태를 능동태로 고쳐라. 똑같이 평서문으로 고쳐요. 그리고 수동태니까 능동태로 고쳐요. 그리고 나서 의문문으로 고치면 답이 나와. 자, 이건
오늘 이 시간 수업 끝나고 나서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라고 적어주는 거니까 적어둔 다음에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문제가 잘 안 풀렸던 학생은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니까 이 방법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맞춰보고 이제 수동태는 마무리하기로 해요. 자, 이제 직접 풀어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풀어봤으면 이제 맞춰보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 문장이 좀 낯설어 보이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확하게만 했다면 이런 낯선 문장도 여러분들이 자꾸 봐둬야 돼요. 문장이 아닌 문장이 나와. 정상적인 문장이 아닌 게. 근데 어차피 우리는 이 답을 내기 위한 과정으로 이걸 활용하는 것 뿐이니까 여기는 정상적인 문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도. 어차피 이 답을 내기 위해서 과정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 뿐이니까. 자, 이제 하나씩 맞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5번을 먼저 해요. 자, 이게 의문문이니까 먼저 평서문으로 고쳐요. 첫 번째 평서문. He has written many novels. 고쳤죠? 자, 그 다음 many novels가 목적어라고 했죠? 이걸 이제 수동태로 고쳐요. 두 번째 many novels를 주어로 보내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여기 has written, 이게 바로 현재 완료잖아요. 그러면 수동태로 쓸 건데 이제 비동사를 쓸 거 아니야. BPP. 그러면 여기서 write라는 단어를 PP 자리에 쓴다는 건 당연할 거 아니에요. 과거분사 앞에 비동사에다 시제를 넣으라고 그랬죠. 현재 완료 시제잖아. 그러니까 비동사를 현재 완료로 쓰라 이 말이야. have been. 이런 연습이 바로 12시제 형태하면서 나왔던 연습이요, 이게. 진행형 만들 때 했잖아. 진행형 만들 때 ing 앞에 비동사에다 시제를 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걸 해놔야 수동태가 쉽다라고 한 게 지금 그게 여기에 나오는 거잖아. 비동사를 현재 완료로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have been. 그 다음에 이제 과거분사 written. 그리고 이제 주어 뒤로 빼서 by him. 자, 이렇게. 자, 이걸 의문문으로 고치면 답이에요. 자, 이제 5번 정답이에요. 과거분사 앞에 있는 have 동사는 조동사라고 했죠? 조동사가 있는 문장은 주어랑 자리만 바꿔버리면 의문문 되는 거죠. 답이에요. have many novels been written by him. 이런 연습을 안 한 사람들은 지금 이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도 이런 문장조차도 해석을 못한단 말이야. 자신 있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해가 될 리가 없는 거지. 자, 해석이요. 그가 많은 소설들을 써왔습니까? 아랫 문장, 요게 주어예요. 많은 소설들이 그에 의해 쓰여져 왔습니까? 자, 이제 2번. 아까 what이 문장의 목적어다? 라고 했죠. 자, 이제 평서문으로 고쳐요. 그러면 he가 주어죠. 바로 이거. Did he make가 의문문 어순 아니에요. 평서문으로 고쳐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He made. 그 다음에 아까 what이 목적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이런 문장은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맞게 해놓고 나서도 아 틀린 거 아닌가 이럴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맞아. 대신 이건 정상적인 문장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과정은 답을 내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거지 정상적인 문장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 이 답을 내기 위한 것 위해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평서문으로 고쳐라.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수동태로 고쳐요. 그럼 이게 목적어니까 수동태. what을 주어로 보내고 과거니까 단수니까 was, made. 주어 뒤로 빼요. by, him.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정상적인 문장은 아니에요. 자, 이제 이걸 의문문으로 고치면 답이에요. 그래서 2번 답은 이거예요. 비동사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고치는 거니까 주어랑 자리를 바꾸면 되죠. 근데 여기 주어가 의문사잖아요. 의문문에서 의문사는 문장 맨 앞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자리를 또 바꿔. 그래서 결론은 이 문장이 바로 정답이에요. 근데 왜 아까 문장이 아니라고 그랬냐? 봐요. What was made by him 에다가 물음표를 붙여야지. 자, 이래야지 맞는 문장이에요. 자,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 아래 문장 분석해봐라. was made가 동사. 의문문이지만 이게 평서문 어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문 연습할 때 의문문이지만 가끔 평서문 어순인 경우들이 있었죠. 그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수동태를 하면서 이런 문장이 익숙해져야 나중에 독해를 하거나 어떤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장이 나오면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안 배운 상태에서는 이런 문장은 해석도 못해요. 문장 분석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모르는 단어가 없는데도. 자,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제 해석이요. 그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여기 해석이요. 무엇이 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동태까지 끝났고 공부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그 핵심 인문이라고 그래서 기초 영어를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지금 기초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공부하는 요령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익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분명히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안 했어.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그 귀찮은 거 하나 때문에 또는 좀 급하게 나가려는 그런 것 때문에 완전히 영어 공부가 조금만 하면 익숙해져서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어떤 문장을 하나 배웠으면 그 문장을 다시 원래 문장으로 바꿔놓는 연습, 이게 진짜 공부다라는 생각을 해야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는 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데 요령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대로 해서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그래야지 바로 요 기초 영어 이 핵심 입문 시간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시간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이제 기억을 해두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배우는 부분의 대부분이 그 본 수업의 내용하고 겹쳐요, 계속. 근데 이제 공부하는 요령을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놓고 본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본 수업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느낌 못 가질 거라고요. 충분히 할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 이렇게 가닥이 잡히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제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떨쳐지고 그 다음에 부담감이 떨쳐지면 아무래도 공부를 할 때 좀 재미도 붙고 정답 맞을 확률도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력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동태까지 마무리를 했고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준동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25페이지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어디를 할 거냐면 지난번에 우리 그 기초 단어 부분은 공부하는 요령 그리고 이제 그 특징 같은 건 설명을 했어요. 챕터 4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또 별도로 보완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 어휘랑 관련해서 테스트지까지 넣어뒀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되고, 그 준동사가 끝나고 나면 61페이지 좀 기초적인 독해 연습을 할 거거든요. 요 독해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배웠던 게 이제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배워왔던 거니까 독해를 하면서 이제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독해를 할 때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그 몇 가지 핵심들은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것도 잘 명심하면서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파트 2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파트 2의 67페이지 보면 이제 핵심 기초가 이론이 정리가 돼 있어요. 우리가 핵심 기초편 앞에서는 칠판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책에 이론들이 쭉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해 나가면 되고, 거기에 이제 각각 연습 문제들이 나오는데 연습 문제 중에 우리 앞쪽에서 했던 부분이랑 겹치는 게 많으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충분히 소화해낼 수가 있을 테니까 해설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겹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 위주로 이제 문제풀이만 남았어요. 문제풀이만.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풀이 설명이 쭉 넘어가면 그 핵심 기초랑 관련되는 것까지 해서 다 넘어가면 이제 86페이지 잠깐 보세요. 86페이지 보면 동사의 기초의 종합 문제라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얼마 전부터 해서 배우기 시작했던 동사의 기초 관련된 거 문제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쭉 넘겨보세요. 103페이지. 그러면 품사 기초 종합 문제라고 그래서 우리 그 본 수업에 나오는 각 파트에 단원별 기초적인 문제들을 크게 품사편, 동사편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바로 이제 이 부분들은 기초 시간에 배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본 수업에서 배우는 부분에 대한 예습까지 같이 돼 있으니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나서 제가 좀 빠른 속도로 풀어줄 테니까 이 부분을 먼저 하기 전에 본 수업을 먼저 듣고 나서 그 동사 기초 종합 문제, 품사 기초 종합 문제는 본 수업을 먼저 듣고 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들어도 돼요. 본 수업을 먼저 듣고 나서 이 부분을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들어도 되니까 지금 기초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해야겠다? 꼭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순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설명이 어렵게 나온다 뿐이지. 근데 이 어려운 부분들은 나중에 본 수업 가서 보완이 될 거고, 그래서 거꾸로 본 수업을 배우고 나서 여기를 풀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어디를 먼저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고, 새로 나온 내용, 본 수업을 안 들은 분들은 이제 안 배운 내용이 나오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본 수업 가서 다 보완이 될 거니까 그런 설명까지 나중에 다 그 해설편이라든가 보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완전히 종합 문제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먼저 꼭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 수업의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할 건지 아니면 듣고 나서 본 수업을 할 건지 그거는 순서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대로 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준동사 이 부분을 하면서 일단 기초편은 마무리를 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 계획을 잡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